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대개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 그 근본, 곧 사람의 덕성과 관계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결혼이라는 선택의 출발점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관계 구조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을 앞두었거나 이미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을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일시적 성격 차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부는 갈등이 생길수록 조정과 균형을 배우지만 어떤 부부는 갈등이 누적될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할 부담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구조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 판별 5부에서는 그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존재, 즉 남편이 어떻게 만성적 죄책감과 선택 강요, 그리고 정서적 소진에 이르게 되는지를 심리적 과정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아직 조정 가능한 단계인지를 부모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께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가정을 더 깊은 붕괴로부터 미리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아내를 둔 남편의 만성적인 죄책감과 선택, 강요에 따른 무기력과 정서적 소진, 번아웃의 심리적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아내를 둔 남편은 다음과 같은 만성적인 죄책감을 형성합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 속에 놓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부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가 상처받아 하면 부모를 버린 아들인가 라는 자책에 빠집니다. 이 죄책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남편은 점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아내를 둔 남편은 다음과 같은 선택, 강요로 인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단절형 인물은 중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이야?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무엇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택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덜 아픈 선택이라고 믿게 되며 점차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갑니다. 세 번째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아내를 둔 남편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소진, 번아웃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재, 변명, 감정 노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남편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됩니다. 첫째,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둘째, 누구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지며, 셋째,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편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 2단계에서 남편의 문제는 우유부단함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재가 불가능한 구조 안에서 혼자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단절형 인물에게 중재는 타협이 아니라 더 많은 충성 요구의 신호가 되며, 그 결과 남편은 죄책감, 무기력, 정서적 소진이라는 심리적 붕괴의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지키려는 힘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3단계는 결혼 자체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식이 재정해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시점부터 며느리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첫째, 이 결혼은 나만 희생한다. 둘째,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셋째, 이 관계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인식합니다. 이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완성으로 인식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장기간의 중재 실패와 정서적 소진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시점부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결혼을 더 이상 정서적 유대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결혼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 다시 말해 자신에게만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로 재해석됩니다. 그 결과 며느리의 인식은 이 결혼은
나만 희생한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이 관계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이러한 인식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결혼 구조가 결합되며 형성됩니다. 첫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의 어린 시절 정서적 보호 결핍 경험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던 경우 관계란 결국 나 혼자 버티는 것이라는 신념이 형성됩니다. 이 신념이 결혼 생활에서 시부모 갈등과 겹치며 역시 나는 또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이식으로 강화됩니다. 둘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의 친정가족 내 역할 과잉 경험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 내에서 감정 조절자, 책임자 역할을 맡아왔던 경우 결혼 후에도 갈등과 부담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나는 항상 희생하는 쪽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셋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의 과거 관계에서의 일방적 헌신 경험 때문입니다. 이전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양보하고 참는 역할을 해온 경우 결혼 생활의 갈등은 이 관계도 결국 나만 참고 버티라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넷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경계가 존중받지 못했던 환경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부모와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내 경계가 또 침범당하고 있다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다섯째, 조건부 사랑 경험 때문입니다. 잘할 때만 인정받고 기대에 맞지 않으면 비난받았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 결혼 역시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 계약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때 갈등은 곧 계약 위반처럼 느껴집니다. 여섯째, 남편의 방어 부재 경험 때문입니다. 남편이 중재에 실패하거나 명확한 보호 행동을 보이지 못할 때 며느리는 이 관계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결혼을 정서적 안식처가 아닌 부담 구조로 인식하게 만들며 결국 결혼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이혼은 좌절이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켜낸 마지막 선택으로 재정이 됩니다. 첫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참아온 시간, 버텨온 과정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서사 속에서 이혼은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생존의 결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버텼으면 내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이혼은 내가 나를 살린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생존의 결단을 내립니다. 둘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이혼을 자율성 회복의 상징이라고 인식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상실되었던 통제감과 선택권을 이혼을 통해 되찾는다고 느낍니다. 이혼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느낌이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셋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이혼을 자기 보호의 논리로 도덕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선택은 정당하다는 도덕적 논리가 형성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이 3단계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 되었고 이혼은 그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완결된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은 감정적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인식과 경험이 만들어낸 논리적으로 정당화된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에게 왜 아이 유무가 이혼율을 결정적으로 바꿀까요?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가능성 급상승합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아이가 없는 경우 결혼이 감정적 만족 계약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없는 결혼은 점차 가족, 공동체라기보다 감정적 만족을 전제로 한 개인 간 계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결혼은 함께 버텨야 하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 나에게 정서적 보상을 주는 관계로 정의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결혼을 감정적 만족 계약으로 인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부관계가 곧 결혼의 전부가 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결혼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의 심리적 동맹으로 인식하며 남편이 자신의 감정에 즉각 공감하지 않거나 중재 역할을 요구받을 때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결혼은 정서적 안전을 보장받는 계약이 되며 이 계약이 흔들리는 순간 결혼 전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결혼을 감정적 만족 계약으로 인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이가 없으면 일상은 개인의 감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며느리는 나는 이미 시부모라는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 결혼에서 얻는 감정적 만족마저 줄어든다면 왜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과 보상의 균형표로 계산되며 감정적 보상이 줄어들수록 계약 파기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결혼을 감정적 만족 계약으로 인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불편함이 커질수록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급격히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부모와의 갈등이 결합되면 며느리의 인식 구조에서는 참아야 할 이유가 구조적으로 약화됩니다. 아이가 있을 때 작동하는 완충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불편함이 커질수록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를 매개로 한 가족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접촉은 오직 불편한 관계로만 인식됩니다. 이때 며느리는 아이도 없는데 왜 굳이 이 관계까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느끼며 결혼 유지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심리적으로 결혼은 불필요한 부담의 집합으로 재정이 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불편함이 커질수록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 양육이라는 공동 과제가 없으면 부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쉽습니다. 특히 남편이 시부모와의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요구할 경우 며느리는 이를 나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결혼은 협력 구조가 아니라 나를 압박하는 구조로 인식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불편함이 커질수록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 없는 결혼에서는 지금 버티면 나중에 보상이 있다는 시간적 전망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현재의 불편을 미래의 의미로 전환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정서 해소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불편이 곧 관계 종료 사유로 직결됩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이혼 결정을 빠르게 이루어지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혼을 가로막는 심리적, 도덕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결정 과정 또한 매우 단축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육 책임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는 이혼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이혼은 파괴가 아니라 자기 구원의 결정으로 재구성됩니다. 둘째, 아이 없는 결혼에서는 관계 단절의 비용이 낮게 계산됩니다. 이런 며느리는 지금 나가도 잃을 것이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결단을 가속화합니다. 심리적으로 이혼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아닌 합리적 종료가 됩니다. 셋째, 시부모와의 단절을 이미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며느리는 관계 끊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배우자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누적되기 전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관계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차단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결혼을 첫째, 감정적 만족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인식하고 둘째는 불편이 커질수록 유지 이유를 상실하며 셋째는 이혼을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시부모 단절형 성향과 무자녀 상태가 결합될 경우 결혼은 공동체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 감정의 지속 가능성에 따라 언제든 종료 가능한 관계로 인식되며 이혼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가 있는 경우 시부모와의 단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가정 내부의 관계 운영 방식으로 고착됩니다. 즉, 갈등을 조정하거나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를 끊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이 양육에까지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의 심리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먼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남편이 시부모와의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려 할 경우 남편 역시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재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이 불안정한 관계 구조 속에서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관계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심리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부모 단절에서 남편 단절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 통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명절 방문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시부모 댁에는 가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남편이 아이만이라도 잠깐 다녀오자고 제안하면 며느리는 이를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당신이 가면 아이도 못 본다는 식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시부모 단절이 남편과의 정서적 단절로 확장되고 아이는 남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부모 전화 차단 이후의 가정 내부 고립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시부모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이후 남편이 통화 사실을 숨기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면 며느리는 강한 불신을 느낍니다. 이후 부부 대화 자체를 줄이고 아이 양육 전반을 혼자 결정하며 남편을 배제합니다. 아이는 부부 공동의 존재가 아니라 며느리 단독 관리 영역으로 재편성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 교육을 명분으로 한 관계를 차단합니다. 시부모가 아이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낸 이후 며느리는 이를 내 아이를 위협하는 간섭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시부모 방문을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남편이 조부모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아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외부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에게 남편의 중재 시도 이후 나타나는 통제 강화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까지 끊는 건 과하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이를 자신의 편이 아닌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후 아이의 생활 전반, 만나는 사람, 일정,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을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통제는 불안 해소를 위한 과잉 관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드는 심리적 동맹 시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합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정서를 따라가며 조부모와 아버지 모두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 구조가 아이의 관계인식 방식으로 학습 내면화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와 아이가 있는 경우에 왜 이혼은 늦어지지만 갈등은 더 커질까요?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은 즉각적으로 선택되기보다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갈등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통제와 책임이 결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부부간 문제를 넘어 아이의 정서 발달, 부모 중 한쪽과의 애착 단절, 가족 전체의 관계 왜곡으로 확장되며 강도는 오히려 증폭됩니다. 결국 이 구조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안정을 얻는다는 잘못된 학습을 아이에게 전이시키고 가정 전체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시부모 단절은 단순한 대인 갈등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 운영 원리로 굳어집니다. 그 결과 시부모 단절, 남편과의 정서적 단절, 아이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구조가 형성되고 이혼은 늦어질 수 있으나 갈등의 깊이와 파괴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공식 통계에서 시부모 단절형 며느리의 이혼율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담과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 단절을 선택한 인물은 다음 단절 대상을 반드시 만든다. 그 다음 대상이 배우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는 다음 단절 대상을 만든다고 말할까요? 공식 통계에는 시부모 단절형 며느리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 현장과 실제 사례를 장기간 관찰해보면 특정한 관계 처리 방식의 반복 패턴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을 조정, 거리 조절, 경계 설정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로 해결한 며느리는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불편한 관계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갈등의 원인을 관계 안에서 다루기보다 관계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 단절 대상은 대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결혼 관계에서는 그 대상이 남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없는 경우는 남편은 언제 다음 단절의 타겟이 될까요? 아이가 없는 결혼에서는 부부관계가 결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시부모 단절 이후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남편 단절로의 전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시부모 단절이 사실상 고정된 결정이 된 이후에 발생하고, 둘째는 남편이 완전 단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할 때 발생이 되며, 셋째, 며느리가 더 이상 시부모를 갈등의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이 됩니다. 넷째, 결혼 초반의 감정적 밀착기가 지나고 현실 문제가 본격화될 때 발생이 됩니다. 대체로 결혼 후 13년 사이 혹은 시부모 단절이 완성된 직후 6개월 1년 이내에 전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부모 단절에서 단절의 타겟이 남편으로 전이되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당신이 문제다로의 전이입니다. 시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뒤에도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자 며느리는 감정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부모 편이야? 결국 나 혼자 싸운 거잖아. 라는 말이 반복되며 남편은 새로운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시부모가 사라진 자리를 남편이 감정투사의 대상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남편의 중립을 배신으로 해석하는 순간 남편이 타겟이 됩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완전히 끊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며느리는 이를 중립이 아니라 적대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대화가 줄고 중요한 결정에서 남편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타인으로 재분류됩니다. 세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가 정서적으로 철수, emotional cut-off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남편이 타겟이 됩니다. 직접적인 다툼은 적엔 줄어들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남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부부는 형식만 유지하는 관계로 이동합니다. 이는 단절의 초기 단계로 조용한 단절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배제와 무시를 하는 순간 남편이 타겟이 됩니다. 아이도 없고 공동의 장기 목표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는 남편과의 생활을 각자 도생 구조로 전환합니다. 식사, 일정, 휴식 모두 따로 움직이며 남편은 집안에서 점점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물리적 동거는 유지되지만 관계는 이미 단절 단계에 진입합니다. 다섯 번째, 이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형성되는 순간 남편이 타겟이 됩니다. 시부모 단절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이 결혼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과의 정서적 연결도 약해진 상태에서 이혼은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의 공식화가 됩니다. 남편 단절은 이혼 직전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 시부모 단절을 선택한 인물은 첫째, 갈등을 관계 조정이 아닌 단절로 해결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되고, 둘째, 시부모 단절이 완료된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안을 처리하기 위한 다음 단절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남편이며 전이는 보통 결혼 후 감정 밀착기가 끝나는 시점 혹은 시부모 단절이 고착화된 직후에 발생합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남편 단절은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단절 사고방식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이동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시부모와 단절한 며느리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로 문제를 해결하는 며느리는 결국 결혼도 단절로 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심리 구조를 지닌 채 살아가며 다만 그 구조가 연령과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20대에는 이 구조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미완성된 신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인물은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 가족관계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한다 와 같은 생각을 막연히 품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확고한 기준까지는 아닙니다. 개인적 경험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흔들릴 여지도 남아있고 타인의 조언이나 다른 사례를 통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 직장생활, 시댁과의 실제 접촉 경험이 누적되면서 과거의 미완성된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자신의 해석과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전에는 가능성 중 하나였던 생각이 이제는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의 원인을 외부 관계, 특히 시부모나 가족 구조에서 찾는 인식이 강해지며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기보다는 타인의 변화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30대 후반에 이르면 이 확신은 더 이상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고착된 세계관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이 인물에게 관계란 조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시부모와의 단절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며 이와 유사한 논리가 남편, 친척, 나아가 사회적 관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정보나 다른 해석이 들어와도 기존의 세계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같은 심리 구조라도 20대에는 아직 형태가 굳지 않은 미완성된 신념으로 30대 초반에는 반복 경험을 통해 강화된 확신으로 30대 후반에는 삶 전체를 규정하는 고착된 세계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나이 비교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아직 개입과 조정이 가능한 시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20대의 시부모와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관계를 망가뜨리는 성격이다. 이건 이미 고칠 수 없는 신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의 시부모 단절 상향은 아직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반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수치심과 불안이 아직 신념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단절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감정 구조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20대 며느리의 감정 기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20대의 감정 기복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속 자극에 따라 판단이 급격히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부모가 한 번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래도 좋은 분들인 것 같다고 말하다가 다음 만남에서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역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명절 전에는 이번에는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다잡지만 당일에 사소한 지적 하나만 들어도 갑자기 분노하거나 눈물이 터집니다. 셋째,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 안정되었다가 부모 입장을 한 번만 설명해도 결국 나는 혼자다라고 느낍니다. NETJ, 주변 지인의 공감 한마디에 하루가 괜찮아졌다가 다른 사람의 무심한 반응 하나로 그날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섯째, 관계를 끊겠다고 말해놓고도 며칠 뒤 불안해지면 다시 연락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판단을 만들고 판단이 다시 감정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이 상한 개살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자기 보호처럼 보이며 말로는 상처와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 운영 방식이 단절과 배제, 통제로 굳어져 있다면 그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상하게 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혼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관계는 끊어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부모와 단절한 며느리가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은 결국 결혼 자체도 단절로 마무리하게 되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러한 단절 사고가 아직 완전히 굳어지기 전 단계, 즉 20대 시부모 단절형 며느리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구조와 반응 패턴을 다룹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예방과 조정이 가능하고 왜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가정의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